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이동관 아들 학폭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동관 아들의 학폭 사건은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글로리의 실사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글로리는요. 2023년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동관 아들은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12년 전인 2011년, 12년에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이동관의 아들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폭력의 양상이 정말 만만찮더라. 자, 연진이가 동은이를 괴롭히는 거는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결합을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하게, 그래 자기 삶을 스스로 놓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괴롭힘이잖아요. 그런데 이동관 아들의 괴롭힘은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간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폭력이었다고 합니다. 야비한 수준으로 보자면 연진이가 훨씬 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폭력의 강도만 따지고 보자면 이동관 아들이 훨씬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예. 자, 연진아, 넌 약과다. 이동관 아들 학폭 사건의 전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볼게요. 자, 이 하나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죠. 여기는 뭐 신설학교입니다. 신설학교인데 일약 입시 명문고가 됐죠. 이게 뭐 은평구에 있나요? 하여튼 뭐 저기 좀 구석탱이에 있긴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땅을 50년 임대를 해서 그 자리에 학교를 짓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민족사관고와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입시 명문고죠.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입학을 했던 이동관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학생들을 괴롭혔을까? 이렇습니다. 2011년 하나고 1학년생 이모근은 동급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복싱과 헬스로 단련된 몸으로 친구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야. 어떻게 괴롭혔느냐? 자, 여기서 가해자는 A군, 즉 이동관 아들은 A군입니다. D군이 A를 피해 다니자 왜 피해 다니냐며 피해자를 붙잡아 와서 머리를 책상에 300번씩 부딪히게 했다. 머리를 꽝꽝꽝꽝꽝꽝꽝꽝. 이거는요. 글쎄 한 10번만 해도 되게 심한 폭력이라고 할 텐데 300번이면 이건 죽으라는 거 아닌가요? 피해 다녔다. 그러니까 그냥 피해 다녔겠어요? 얼마나 평소 많이 괴롭혔으면 피해 다녔겠냐고.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샌드백처럼 이렇게 해서 툭툭 치고 다녔다는 거야. 툭툭 치고 다니니까 누구나 그럼 싫잖아요. 그냥 그 친구를 피해 다닌 거야. 그러니까 피해 다닌다고 또 가서 또 괴롭힌 거였어요. 책상에다가 머리를 쾅쾅쾅쾅 이렇게 때려 박은 거잖아. 이거는요, 뭐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강도가 약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거의 이거 그래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 하지 않나요? 그죠? 자, 또 있습니다. 복싱과 헬스를 한다면서 옆 친구의 옆구리를 수차례 강타하고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툭툭툭툭 쳤을 거 아니야. 야, 나 헬스한다. 복싱 연습한다고 이렇게
쇠도 복싱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연습한다면서 친구들을 때리는 거지. 무슨 친구들을 샌드백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상대방이 싫어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침대에 눕혀놓고 밟거나 때린다. 그게 아니면은 예, 뭐 욕을 한다든지 멱살을 잡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위기 엄청 험악하게 학생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겁을 먹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면요 꽤 사태가 심각한 것 같거든요. 꽤 많이 심각한 수준이죠. 이거는 그냥 단순 폭력이 아니죠. 그죠? 글쎄, 가해자 입장에서는 장난이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는 얘기입니다. 이부 침대에 눕혀놓고 밟는다. 눕혀놓고 밟으면요, 순간 장파열이나 이 갈비뼈 손상 같은 게 쉽게 와요. 진짜로. 근데 그냥 침대에 눕혀놓고 밟는 게 아니라 이불 덮어놓고 팬 적도 있대요. 장난이라면서. 근데 이불 덮어놓고 패면 사실 좀 위험하죠. 실제로 군대에서 그 저녁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내일 저녁을 하는 병장이 내일 저녁을 해. 근데 평소 그 사람이 후임들한테 좀 안 좋게 후임들을 못 살게 굴던 사람이었던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녁하기 전날 후임들이 저녁방, 우리가 관례잖아요. 그래서 저녁방을 한다면서 그 병장을 두들겨 팼어. 왜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불 꺼놓고 네모반에 불 꺼놓고 막 이불 덮어놓고 패잖아. 예, 팬다고 팼는데 그게 잘못 팬 거야. 사망. 그 병장 저녁 하루 남겨놓고 사망. 그런 황당한 사례도 있어요. 사망 사례, 이렇게 저녁방 때문에 사망한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가끔씩은 뭔 사례는 있다. 예, 저녁방 하다가 뭐 갈비뼈 나갔다든지 턱뼈 부러졌다든지 뭐 팔 부러졌다든지 뭐 인대 나갔다 이런 경우 꽤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게 그 이불 덮어놓고 패는 건 상당히 위험한 짓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더군다나 얘가 그냥이냐고 헬스와 복싱으로 단련된 그런 애 아닙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집에 아마 자기한테 좀 자기보다 약한 친구라 생각이 들겠지. 이 부분은 딱 연진이 생각나더라. 야, 나를 즐겁게 좀 해줘봐.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나 좀 즐겁게 해줘봐. 즐겁게 못해? 그럼 맞아야지 뭐. 그러면서 친구끼리 서로 때리게 하는 거야. 근데 누가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겠어? 더군다나 하나고등학교면 그래서 이동관만큼은 그 백이 없다고 치더라도 나름 좀 부잣집 애들도 있고 나름 좀 백 좀 있다는 그런 집 애들일 텐데 이거 당하고만 살겠어요? 안 하겠다, 싫다는 표정을 짓기도 하겠죠. 그러면 어찌 된다? 얘가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폭력을 행사했다.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결국 뭐야? 이렇게 이랬다는 거죠. 했다는 거고 이랬다는 거지 뭐. 이게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게 되게 완화되고 순화된 표현이지, 이게 만약에 현실상이었다면 어떻게 됐다? 목을 잡고 어떻게 흔들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면은 멱살 잡고 흔들거나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폭력이죠. 그 다음에 머리를 잡고 흔들어. 머리 어떻게 잡고 흔들어? 이거 이렇게 넣어. 이거? 예. 깡패지 이거. 실제로 이래서 피해를 본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동관 아들의 생활 기록부에는요, 어떤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종결되자마자 바로 전학을 갔고, 바로 그 무렵에 이동관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친구는요, 전학을 가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동관은요, 자신의 그 국회의원 출마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다른 곳으로 전학시키는 것으로 이 문제를 그냥 조용히 마무리 지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 이 대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로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정경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아니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학교에도 그 폭대위 학교 폭력 위원회 이런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학생 간에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심의하고 처벌을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근데 본 의원한테 이렇게 쭉 이 기존의 학폭위 관련해서 일부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교직원 회의나 이런 데서 청와대에 고위 공직자 자녀가 그 학교에 아마 다녔던 것 같은데 그 학생이 이런 그 사건 관련해서 좀 어떤 그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부당하게 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든가 또는 학폭위를 안 열었다든가 또는 하긴 했는데 대충 했다든가 이런 그 증언을 또는 그런 것을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누굽니까? 청와대 고위 공직자 자녀라고 하는 학생은 신변보호를 들었다고 공직자라는 게 누구예요? 제가 본 의원이 들은 거로는 전 그 대변인을 했던 이동관 대변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정도로 나왔는데 그것이 어쨌든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팩트는 어떤 거예요? 교직원 회의 자리에서 젊은 선생님들 두 분이 문제 제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께서 이미 그 피해 학생들이 썼던 진술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 그 학생들 피해 진술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학폭위를 열지 않느냐라고 이제 교직원 회의 시간에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해당 학생은 이미 학교를 졸업했지요? 아마 졸업했을 가능성이 크네요. 네, 졸업했습니다. 예. 어쨌든 학교에서 교직원 회의 시간에 어쨌든 당연히 학폭위를 열어야 되는 사안이 열리지 않았고 그것은 그 진술서도 있었는데 피해 학생들의 그런데 그렇게 학폭위를 열지 않았던 것은 고위공직자 자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어쨌든 진술서가 아직도 있습니까? 예,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 간에 갖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아마 이 자리에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으니까 관계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공무원들 와 계시니까 충분히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깜빡.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 이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잠시 예,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잡소리가 섞일까봐 제가 마이크를 껐었는데 이 마이크를 끈 거를 잠시 깜빡했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자 좀 참담합니다. 이 선생님이 오죽했으면 이런 증언을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동관 아들의 학폭 사건이 있었고 그 학폭 사건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고 학생들, 피해자들이 진술서를 썼고 그 진술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당하죠? 예, 진짜 황당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자, 지금 여기까지 드러난 거 심각한 학폭이 있었는데 그 가해자 부모가 권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이 유야무야 은폐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은폐가 되는 와중에 선생님들이 이 문제 제기를 했다까지 확인이 됐어요. 근데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결국에 큰 소동 없이 끝났고 이동관 아들은 다른 데 전학 가는 것으로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생활기록부에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얘는 명문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게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조민 씨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표창장 가지고 그 쌩 난리 지랄을 떨면서 언론들은 왜 입을 쳐 닫고 있는 걸까요? 그러고도 니들이 언론이냐 라는 소리 들어도 싼 상황 아닐까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더 황당한 말 그대로 권력자들,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 우리 사회 가진 자들, 기득권층이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황당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정경원입니다. 저는 교육자입니다. 펜을 만지는 교육자고요. 제가 오면서 오늘 아침에 사실은 10시까지인데 학교에 7시 40분경에 도착을 해서 아침에 저희 반 2학년 4반 교실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고 1교시, 2교시 오늘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2교시 수업이 끝나면 10시 10분입니다. 그래서 2교시를 끝나고 오면 증인 출석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1교시 수업을 마치고 1교시 수업이 끝나면 9시 10분입니다. 그래서 50분이면 여기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갔더니 사실은 아마 어제 부에서 아이들한테 미리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실에 갔더니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했더니 아마 도서관에 올라가 보니까 도서관에서 이제 자습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운전해 오는데 제자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문자를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시의회에서 오전 10시에 하나고 특혜 청문회를 합니다. 여기에 정경원 선생님께서 연루되셔서 이사장님께서는 졸업생들이 와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10시까지 오실 수 있으신 분은 땡땡땡에게 연락주세요. 대표 졸업생입니다. 이 제자가 저한테 보낸 문자 그 내용 하단에 꼴을 보니 이사장님 쪽에서는 여론몰이를 하려나 봅니다. 아무쪼록 수위를 지혜롭게 조절하셔서 원만히 잘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땡땡아, 고맙다.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결국은 진실이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리 가르쳤지 않냐? 믿어라. 결국에 가서는 진실이 승리한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앞에 아까 들으면서 저는 돈을 만지는 금융업 종사자가 아닙니다. 펜을 잡고 있는 교육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저희 제자들한테 졸업을 할 때 제가 일기 졸업생에게 주는 글에다가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건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의사가 되면 소외된 계층 학생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더 배려해야 되고 교육자가 되면 이 시대의 학생들이 무엇을 아파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지금 들으면서 상당히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실과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진실들이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지만
하나씩 짚어보죠. 방금 그 청와대 전 대변인, 지난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 씨 아들 사건은 분명히 교직원 회의 시간에 2명의 젊은 교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실정법으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처벌을 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용서를 하더라도 법 절차에 맞게 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하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게 학교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뒤에 들리는 얘기는 이 부분은 제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제가 확인되지 않고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청와대 이동관 씨 대변인 부인이 학교에 와서 그 말을 교무회의 시간에 했던 교사들 명단을 적어내라. 적어달라.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단을 적어달라고 했다네요. 명단. 네, 참. 이름 적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니, 이름 적어내면 뭐 할 건데? 에? 뭐 보복하겠다? 이게 우리나라 집권층,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에요. 지희들한테 조금 불리한, 아니, 그게 올바른 건데, 바른 건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면은, 예, 사적 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마다 누구나 자기가 불리해졌을 때 그걸 방어하려고 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 좋아. 그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보복을 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보복을 하겠다는 거야. 이름 적어달라. 보복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거를 청와대 뭐 홍보수석 혹은 대변인 이런 거 하는 사람이 했다. 야, 정말 참담한 얘기죠. 그런 사람을 청와대의 얼굴로 내세운 이명박 정권의 수준을 알만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런 사람을 또다시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수준도 알만한 거죠. 저는 이게 이동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관만 이랬겠어요? 아니, 솔직히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 한동훈도 그러고 있잖아. 한동훈도. 한동훈도 얼마나 사적인 보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똑같아요. 예. 참. 자, 즉, 참 얼마나 황당하면요. 어떻게 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이동관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예, 이름 적어내라, 이름을 적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 얼마나 학교를 얕잡아 봤으면, 얼마나 그 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진이나 이런 사람들을 참 아래로 봤으면 이름 적어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보통 우리가 옛날처럼 뭐 선생님들의 권위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학부모들이 선생님한테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요구를 하러 간다? 야,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와도 한참 나온 거네요. 그죠?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적에 불거진 얘기라고요? 예, 2015년입니다. 여러분이 좀 전에 보신 그 영상은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거론된 얘기들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증언도 서울시의회 증언입니다. 그런데 2015년 우리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2015년에 무슨 일들이 있었죠? 자, 2015년이면요. 예, 대장동 개발이 한참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할 무렵이에요. 성남도시공사가 만들어지고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뭐 철거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도 막 진행되고 있을 무렵인데, 자, 한참 이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다? 컨소시엄, 대장동 화천대유 컨소시엄을 운영했던 하나은행이 갑자기
여기를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하면 난리가 나요. 자,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김만배가 여기저기 뛰어다니죠. 이때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곽상도 의원이었습니다. 자, 곽상도가 도움을 줬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은행이 이 하나은행이잖아. 그죠? 그렇다면은 이 사건하고 이 대장동 이쪽 사건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을까? 저는 시기상으로 보면 야, 이게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하나은행이 이탈을 하려다가 이탈 안 한 그 과정을 살펴본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그냥 덮여졌을까? 2011년에 터진 사건인데 2015년에 다른 하나은행 비리와 함께 터졌는데 이게 그냥 다시 슬그머니 덮어졌어. 그냥 덮어졌을까? 야, 저는 글쎄 이게 좀 더 이게 전후 맥락이나 상황을 맞춰봐야 하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진행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 하나은행이 그동안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권력에 줄대고 있다는 얘기, 비판을 제일 많이 받은 데가 어떤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였단 말이에요. 뭐 국민은행, 조흥은행 뭐 이런 애들 별로, 우리은행 사실 별 볼 일 없고 진짜 권력에 줄을 많이 대고 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라는 의심을 정말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타이밍도 보면 대장동하고 희한하게 맞아떨어져. 정말 아무 연관이 없는 걸까요? 참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냥 단순한 의구심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게 과연 의구심으로 끝날 문제인가 아니면 좀 더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좀 더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참 정의로운님 목숨 걸고 해라. 예, 기자들도 목숨 좀 걸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참 그렇습니다. 예, 저는 막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이 기득권층의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득권층들이 새로 성장하는 신진계층들한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죠. 니들도 별로 안 깨끗하잖아. 야, 아무리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 아유, 진짜. 비교할 걸 비교하라. 아유, 진짜. 열받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다경님. 모여라 장용진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문단정님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기자가 목숨을 걸게 하려면 돈을 뺐으면 돼요. 글쎄, 재밌을 것 같네요. Justice for all 리님 검사 왕국.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